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요즘에 KBS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드라마도 재밌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의 숨은 영웅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고려를 생각했던 양규 장군이 정말 멋졌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양규 장군에 열광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양규 장군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도 배우고 역사 속의 영웅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정성화입니다. 영웅.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의 채통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 네. 주말을 달구고 있습니다. 네. 예, 자주 네. 보세요. 역사 속의 영웅들의 이야기. 네. 제 목소리가 영웅 같지 않아요? 좋습니다. 저도 정말 역사 드라마는 거의 빠지지 않고 보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깊이 있게 잘 모르는데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실감나게 그 역사를 이해하게 되죠. 네. 그래서 가끔씩 과거에는 역사 드라마가 또 약간 좀 뭐랄까 극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네네. 쉽게 말해서 좀 이제 과대 이렇게 뭐랄까 포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되시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은 저는 역사 드라마들이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그 사실에 부합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역사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고려 거란 전쟁도 뭐 국민들도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동포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동포분들 같은 경우는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뭐 중국에서는 사실 이런 역사 공부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TV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역사를 알아본다 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잘 몰랐던 양규 장군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탤런트 지승현 씨가 맡고 있는 역할이었는데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마지막 거란을 향해서 막 싸워라 할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니까요. 네. 사실 이 고려 거란 전쟁인 큰 줄기는 그냥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인데, 이 강감찬 장군이 막 하얗기 전에 양규 장군이 이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전편에는 이 양규 장군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아마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양규 장군은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를 통해서 양규 장군이 저때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란과의 고려와의 전쟁이다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강간창 장군이었거든요. 귀주대첩. 그렇죠. 귀주대첩. 네, 그거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양규 장군에 대한 이런 국민적 관심도를 했다는 거는 역사에 대한 재발견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게 군사들을 향해서 그동안 참 고마웠다. 네. 마지막 싸움이니까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달려라 라고 하니까 그냥 군사들이 전부 그 명령을 받고 싸우러 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지막에는 양규 장군하고 또 함께 했던 김숙흥 장군도 있잖아요. 아주 처절하게 전사를 하는 모습이 그때는 시큰해지더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 속에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이런 영웅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이 고려 거란 전쟁 하면은 이 거란, 좀 중국에도 아직 거란족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거의 아마 중국으로는 이렇게 동화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란 하면은 우리 중국 동포들은 발해는 다 알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발해를 어떻게 보면 그때 멸망을 시켰다. 그게 이제 거란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926년경.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는 요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10세기, 12세기에는 상당히 강성한 나라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고려를 많이 괴롭혔던 나라죠. 그래서 이 양규 장군이 활동할 때가 1010년도 11월 말경에서 12월 달.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거란 2차 침략한 거란 2차 전쟁이었거든요. 네. 그때 7번 싸워가지고 예. 참 다 전승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혔던, 그때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흥하진이라고 해서 평안북도에 있는 한 지역인데, 거기를 이 거란군이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근데 7번 싸워서 다 이겨가지고 거기에 3만 명 정도의 우리 고려인 네. 백성들이 붙잡혀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 있었죠. 그들을 좀 다 풀어주고, 네. 그리고 이 양규장 경우는 정말 같이 싸웠던 분들하고 처절하게 전사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요번에 드라마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줬던 거죠. 네. 정말 이렇게 잘 만드는 드라마 한 편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항상 이 나라가 좀 뭐랄까 어지러울 때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드라마가 사실 그거를 잘 반영을 해요. 난 그래서 KBS 대하 드라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KBS 대하 드라마는 아무도 못 쫓아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최고죠. 그때 그 당시에 국민들의 복잡한 어떤 그런 속에서도 국민들을 한데 이렇게 모으는 네. 그런 이상한 그 저력을 KBS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서 이 네. 대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네. 그래서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뭐 중국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이 드라마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네. 그 드라마를 보시고 중국의 역사도 뭐 함께 생각도 하게 되고 네. 이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공부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저희들에게 행복우체통에 글로 보내주시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하 드라마가 거의 이제는 인접국인 중국하고 네. 또 일본하고 예. 서로 싸우고 배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라는 드라마는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뭐 중국 쪽에서 약간 민감하게 바라보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즐겨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행복우체통에 사연으로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리진욱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흡연이 빚어낸 비극이란 글인데 김용필 대표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나는 해해 년년 이맘때가 되면은 용종에서 퇴직 휴양하던 딱 친구 생각이 떠오르면서 기분이 별로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동영배라는 것을 제쳐놓고는 한 농촌에서 20여 년간 교육사업에 종사하면서 비록 학교는 달라도 영도로 있었으며 그 필연코 많이 접촉하고 회의도 함께 다니면서 막역지우로 지내게 되었었다. 게다가 두 부인들도 똑같은 교원이었고 각기 두 아들을 두었으므로 자연히 가깝게 보내었다. 하기에 퇴직한 다음에도 비록 연길과 용종에서 살면서 자식들을 모두 장가보내고 분가까지 하였으므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만년을 보내면서 해마다 생일날이 돌아오면 서로 축하하러 또 오고 가고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흡연으로 인해 천천병력 마냥 뜻하지 않는 비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한이 애주가이며 담배 지골이라는 별칭을 달고 다니던 용종 친구가 어느 하루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침실에 들어와서 비스듬히 이불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던 중 그만 담뱃대를 진 채로 쪽잠에 골아 떨어진 데다 사달이 생겼다. 무심코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린 것으로 하여 산불이 났다는 말은 비일비재로 들어왔지만 흡연으로 인하여 자가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말은 아마도 기문일 것이다.
지금 보편적으로 가볍고 따스한 화학솜 이불을 쓰는 때라 포개해놓은 화학솜 이불에 비스듬히 누워서 피우던 담뱃대를 떨어뜨린 데서 사달이 났던 것이다. 객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내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도끼 때문에 급기야 침실문을 열고 보니 새뽀얀 도끼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구하려고 달려들어갔으나 그도 그만 도끼에 중독되어 쓰러져서 결국 하나의 담뱃대가 두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 하기야 해마다 친구의 생일날과 나의 생일날이 돌아오면 이 끔찍한 비극을 하여 저 세상 사람이 된 친구 부부를 그리기가 일쑤이다. 지금 국가위생조직에서도 백해무익인 흡연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는 현황이고 국제보건기구에서도 해마다 흡연을 하여 800만 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는다고 경고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가. 한 차례 세계대전 사망자의 거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으니 말이다. 하기에 그저 자시할 일이 아니므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백해무익인 담배를 끊거나 자제하고 더는 담배 연기가 없는 세상을 이룩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어떻게 부부가 함께 그냥 사망을 하게 되셨는데. 네. 무심코 그 담배꽁초 버려갖고 산불 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네. 집에서 이렇게 불이 날 수도 있네요. 그 이불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러시겠는데 정말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이 저희 시골집에도 아랫집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때 장판이 이렇게 담배 맞아요. 군데군데 담배떡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뻑뻑. 예, 까뭇까뭇하게 돼 이렇게 있던 난 집이 있었어요. 네. 아마 리준우 선생님의 그 용정 부모님 그 정도로 이렇게 담배를 피우신 것 같아요. 예, 두 가정이 정말 환경도 비슷하고 그렇죠. 아주 친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었는데 같이 교육자로 생각하고 자녀들도 같은 나이 또래이고 그러니까 거의 뭐 막역지우라 생각을 하는데 참 이 친구의 그 담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두 부부가 이렇게 이 부부가 연기에 질식해서 그렇죠. 사망을 한 거죠. 우리 동포분들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동포분들이 담배 피우를 많이 신 분이 아니라 많이 피운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도 들어가면은 이 한국인들이 찾는 식당 가면은 식당에서 또 이런 실내에서 담배 잘 안 피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동포분들은 그런 데서도 담배를 펴요. 근데 걸리면 그 벌금 10만 원씩인데. 그래도 뭐 주인도 그냥 단골 손님이니까 빠지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래서 좀 담배 한 사람이 딱 피면 벌써 냄새가 팍 풍기고. 그렇죠. 좀 짜증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포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배를 실내에서는 최대한 피지 않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흡연 구역이 좀 따로 지정이 돼 있는데. 식당에서 피우시기보다는 흡연 구역에서 좀 잠시 피우시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담배라는 게 백해무익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변 사람에게도 해를 주기 때문에. 근데 좀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는 백해무익이라 하더라도 안 통해요. 왜냐하면 담배로 인해서 또 엔돌핀이 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몸 끊으시고 또 뭐 이렇게 피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새해가 되면은 올해의 결심. 담배 할 거야. 금연할 거야. 금연할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 백해무익한 담배 올해 새해는 많은 일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나 안 피우시는 분이나 똑같이 어떤 뭐 권리는 있는 거죠. 뭐 꼭 담배 피우는 게 정말 나빠요.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되도록 좀 담배를 끊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심코 담배 꽁초가 이불에 붙어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목숨도
잃는 경우 아닙니까? 이 경우가. 그렇죠. 예. 담배 꽁초로 인해서 산불이 났다 뭐 이런 거는 우리 뉴스에 종종 보기도 하죠. 그래서 입선할 때는 이 담배, 라이터 네, 이런 거 못 들고 가게 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우리 동포 여러분, 식당에서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조금씩 올해는 금연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건아들이 노래합니다. 금연.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계림성 훈춘시 최림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할머니의 집착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합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기에 나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걱정하면서 한시도 나한테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나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십니다. 어려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학교에 다니는 지금도 모든 심혈을 나한테 몰부으십니다. 나의 일거일동은 거의 할머니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한번 할머니가 동시장에 채소를 사러 가시려고 했는데 집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끝내 안 된다면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학년인 나는 여지껏 집에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엄마가 나보고 혼자 학교나 학원에 가려고 하면 할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혼자 가지 마.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니 내가 데려다 줄게. 가는 길에서 할머니는 또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너네 엄마도 정말 한심하다. 자기 딸을 데려다 줄 거지. 귀엽고 또 내가 데려다 주게 하는구나. 이렇게 매일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학교에 오가다 보니까 나 혼자 건넌길을 건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돌보느라 바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부터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하학하고 집에 돌아와서 숙제하고 잠자고 무엇 하나 다 할머니의 눈길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찮기도 해서 화도 내봤지만 나에 대한 할머니의 집착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할머니의 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때로 내가 자유도 잃고 자립 능력도 키울 수 없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집착은 바로 손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에 습관이 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두 손 모아 빕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앉으시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군요. 예.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세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기야 금이하면서. 네. 그걸 또 보는 7일명 학생도 할머니가 정말 나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네. 오히려 할머니에게 그는 손녀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잘 행복하다면서 받아들인 거 보면 7일명 학생은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쵸.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집안을 보면은 거의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들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주로 이제는 뭐 일 다니느라 바쁘고 그리고 또 뭘까요?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챙겨줄 새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바쁘시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라요. 그렇죠. 엄마 아빠보다는 훨씬 더 너그러우시잖아요. 예, 아빠는 좀 무섭고 그렇죠. 엄마는 좀 만만해 보이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말에 대해서는 아이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잘 따르는 부모로 볼 수 있죠. 잘 따르기도 하고 또 엄마나 아빠는 이게 얘한테서 고칠 점이다 하면은 끊임없이 뭐 어떤 막 참견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시잖아요. 뭐 이 정도쯤은 그냥 넘어가도 나중에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좀 더 마음이 넉넉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우리 최희면 학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는 엄마하고 할머니하고도 아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거죠. 그쵸? 애 너무 그렇게 하면은 자립심도 생기지 않고 애 버려요 막 그러잖아요. 버릇 나빠져요. 막. 그렇지만 할머니는 너네 애를 그렇게 키우냐고 하면서 오히려 막 야단치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가정의 어떤 분위기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좀 넉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뭐 할머니한테 야단 맞는 엄마 모습 보면서 아유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갖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죠.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림연 학생 오늘 이렇게 방송되는 거 할머니하고 혹시 같이 듣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노래도 함께 들어보세요. 김호중의 할머니 준비했습니다. 자,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님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